한국의 수송작전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그런데 이번 레바논 수송작전은 믿을 수가 없다. 현재 외신에서는 한국이 또 한 번 미라클 작전을 성공했다라면서 지난 아프간 사태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구출작전이 기적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그렇게 급박했으며 한국의 수송팀이 한 일이 기적적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특히 레바논에 들어간 날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지금에서야 들려오는 결정적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지난 4일 모든 항공기들이 중공상공을 가득 채우고 있다가 한순간 전부 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뚫고 한국의 KC-330 시그너스가 착륙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으며, 그것도 중동 근처가 아닌 다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날아왔다는 소식에 더욱 놀라고 말았는데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수송기를 파견했지만 겨우 16명을 구출하는 데 그쳤고, 그것도 요르단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의 아프간 사태와는 다르게 일본 자위대에서도 빠르게 수송기를 파견했지만 중동의 현지 정세가 역대급으로 위중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레바논 교민들과 주재원들은 이러한 한국의 도착 이후 안심했는지 표정이 밝았고 한편에선 눈물바다가 되었는데요. 지난 5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진행 중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국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 등 97명은 한국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한 것입니다. 공군의 다목적 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는데요. 시그너스는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군 의무 요원 등을 태우고서 지난 3일 김해공항에서 출발했고 4일 오전에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해 교민들을 태웠고 당일 오후 귀환길에 곧바로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파견한 수많은 국가들이 비행기를 막상 보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융단 폭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자체가 중동에 진입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실제 레바논 상황은 역대급으로 이스라엘 간 역사상 최고의 폭격과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죠.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레바논의 3,100여 개 건물이 부서지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왔으며 2주 이상 지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은 1,400여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오르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시리아로 피난하는 피난 수자는 100만 명 이상으로 육로 피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융단 폭격은 지난 30년 동안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모사드에 따르면 하루에 300여 곳을 타겟으로 폭격이 진행될 정도로 미사일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루에 500에서 1000곳을 타겟으로 잡고 있어서 그야말로 미사일이 비같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죠.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미 미국이 IS 등을 상대할 때 폭격 수준을 일찌감치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이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자신이 위협을 당하자 주변 중동국에 대한 자세를 완전 바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무기 창고를 폭격하고 폭격 이후에야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스라엘이 러시아 무기고까지 공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무서울 게 없는 나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레바논에 들어간 한국 수송기는 목숨을 걸고 들어갔다고밖에 할 수 없었으며, 교민들 역시 레바논에서 시리아로 피난 가는 행렬 가운데 역주행하며 한국 수송기를 탑승하는 데 위험이 도사렸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은신처를 가리지 않고 폭격하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결정적으로 헤즈볼라의 무기고는 이스라엘의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헤즈볼라의 무기고는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부터 해서 베이루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수도 베이루트에는 헤즈볼라 하산 나스랄라가 벙커버스터를 맞아 제거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헤즈볼라 제2의 지도자까지 모두 제거하려는 듯 베이루트 폭격을 멈추지 않았죠. 헤즈볼라 지도부는 베이루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더욱더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베이루트에는 약 건물 700여 채가량이 파괴될 정도로 미사일이 쏟아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므로 베이루트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인데, 이 와중에 한국 교민들은 베이루트 공항에 빠르게 접근해서 탈출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민들 97명을 소집하는 것도 문제였으며, 이들을 버스와 같은 단일 교통수단으로 묶어서 공항으로 보내야 했고, 한국의 시그너스 수송기가 안전하게 착륙하여 이들을 모두 태워서 고국까지 돌아오는 게 목표였습니다.
외신에서는 지금 레바논에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이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레바논과 외부를 잇는 민간 항공편이 사실상 사라지자 군용기 투입을 전격 결정했으며 2차 옵션으로 시그너스와 함께 현지 공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까지도 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그너스로 충분히 수송작전이 완료되었는데 여기서 왜 굳이 위험한 그때 들어갔나 의문이 드는데요. 많은 외신들에서는 한국의 시그너스는 하필이면 가장 전쟁 상황이 고조된 그 시점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하면서 지나치게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고 하마터면 이스라엘의 주요 타겟인 공항으로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계에서는 한국 군에서는 이번 작전에서 한국은 역시 최고의 타이밍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욱더 미사일을 쏟아붓는 것을 예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란 때문인데 실제 한국의 이러한 예측은 놀랍게도 맞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 수송기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마지노선이고 더 늦게 간다면 아예 교민들을 구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지난 아프간 사태에서 미라클 탈출을 계획했던 한국은 누구보다도 타이밍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프간 수송기가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프간 민간인들 모두가 공항으로 몰려들었으며 위험천만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각국의 수많은 전세계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이틀 정도 빠르게 공항에 접근했으며 이는 제때 구출한 정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의 전세기는 늦게 출발했고 결국 한국이 일본인들 80명까지 구출해내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수송기는 위험천만하게 플레어까지 발사하며 도망치듯 아프간을 떠나는 모습도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에서는 당시 아프간과는 전혀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이 사실상 아프간을 점령하게 되고 탈레반이 모두가 떠나라고 명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더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시간 내에 아프간을 그저 신속하게 떠나기만 한다면 되는 미션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번에는 중동 상공에 더욱더 심각하게 미사일이 가득 차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현재 시점이 무조건 시그너스 수송기를 파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파악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번에 이란에 500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일부는 아이언돔을 뚫기도 했습니다. 본토를 대량 미사일로 타격받은 이스라엘은 더욱더 분노했고 이란에 대대적인 폭격을 할 것으로 지난밤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개의치 않고 다만 너무 사태가 커질 수도 있기에 이번엔 미 국무부와 의논해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폭격하겠다고 알리면서 중동의 엄청난 전운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면전을 가져가게 된다면 인접국인 레바논 상공에는 아예 진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란과의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므로 말 그대로 해당 지역 상공은 비행 불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란조차 이스라엘의 대량 폭격을 맞게 되면 이제 핵을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같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러시아도 서방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결국 꺼내게 된 것은 핵발사 카드로 유럽에 으름장을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란은 러시아와 같이 바로 핵을 쏠 수는 없는 상태이나 이는 중동의 위협을 최고조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결국 교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한국에서 내린 결단은 최고의 선택이 된 상황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하늘의 주유소라고 불리우면서 KF-21, KF-16 공중급유도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대형 수송기 역할도 하는 시그너스는 항속거리 15,000km로 대부분의 지역을 한 번에 커버하면서 복합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험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등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여러 차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국민 163명을 비롯해 일본인과 그 가족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220명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완수했고 2023년 4월 수단 내전 때 현지 교민 28명을 수송한 프라미스 작전을 비롯해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을 때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 391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에도 동원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미라클 작전과 같은 수송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 대단하다면서 한국의 신속항 작전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